안녕하세요. 언도큐멘타 한국연극 다시 써라 렉처 아카이빙 어민이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맡은 유연주입니다. 어민이는 1955년에 태어나 2001년 생을 마감하기까지 비교적 짧은 생을 살았지만 다양하고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었던 작가이자 연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의 작품 세계를 정리한 구의서에 따르면 1970년대 수업기, 1980년대 활동기, 1990년대 작품 세계 구축기로 나누어 활동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는 1990년대 작품 세계 구축기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민이는 1981년 부유도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와 저수지로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화려하게 등단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도권 바깥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해나가는데 특히 여성, 노동자, 아동, 청소년 등의 다양한 창작자,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운동 현장과 집회, 연극교실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게 정리된 자료도 많지 않고 연구자들의 흥미에서 멀어지며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성 작가 연출을 중심으로 쓰인 한국 희곡사와 연극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극작가이며 연출이자 연구자인 김명하가 어민이의 극작수를 성과 젠더의 관점에서 조명한 논문을 내놓았고 연구자이며 드라마투르그로 활동 중인 김옥란은 어민이의 작가론을 통해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어민이의 활동상과 작품 세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의 연구는 2018년 미투에는 돌발적인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노력해온 여러 시도들이 축적되었기에 가능했으며 어민이도 그런 맥락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합니다. 그 여자의 소설은 전근대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고 순환을 겪는 과정을 역사 속에서 조명한 작품으로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동시대의 여성의 성적 욕망과 권리를 주장하며 기존의 수동적인 젠더를 교란하고 능동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옥란은 앞서 구의서와 같은 평론가와 연구자들이 정리한 어민이의 활동상을 좀 더 촘촘하게 메꾸고 작품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이의 활동을 세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는데요. 초기는 공간사랑에서 전통을 화두로 꼭두각시 노름과 인형극 등의 활동을 했던 1982년에서 83년, 중기는 노동연극과 여성연극을 하며 민중문화운동을 해나갔던 1985년에서 95년, 후기는 극단이다에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작품을 창작 공연했던 1995년 이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민이의 후기작으로 그 여자의 소설, 이혼해야 재혼하지 등과 함께 어민이의 대표적인 페미니즘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특히 여성의 몸과 성을 다루며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지 않으면서도 생활과 밀접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부부 중심으로 다루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은 1998년 강우석 감독이 영화화하기도 합니다. 김옥란은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어민이가 전통 재담극의 계승과 현대화를 위해 노력한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민이는 일상생활에서 부부의 성이라는 소개세계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판소리와 탈춤 같은 보다 정제된 형태의 소리가 아닌 타령과 재담의 형식을 취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생가부는 꼭두각시극과 탈춤의 미아랄미, 공옥진의 1인 창고극의 여성 춤꾼의 계보를 잇고 있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97년 7월 공연본인 초고와 2002년 6호집에 실린 원고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이에 IMF가 가로놓이며 흥미로운 변화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먼저 정치 경제적인 장면이 추가가 되는데 정리해고와 권고사직, 영국 노동법과의 비교 장면 등 IMF 이후 새롭게 나타난 노동 현실의 문제들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부부간간의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이 드러나는 장면도 추가가 되는데 당대 문제가 되었던 부부간간이라고 하는 이슈를 공연에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어민이가 시대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여성의 성욕에 대한 논의가 전면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논쟁적인 지점을 예민하게 건드리면서도 담론을 형성하는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가령 여성의 능동적인 섹스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역으로 이성의 제도나 가부장제 논리에 포섭될 위험이 있습니다. 어민이는 여성의 성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놓치지 않음으로써 섹스와 자기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체적인 여성상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 동의하지 않은 섹스, 즉 강간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도 논쟁적인 이슈이며 법정에서 실제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이 작품을 그대로 공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대와 창작자들과 관객들이 그때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가령 섹시 댄스나 섹시한 포즈를 우스꽝스럽게 재현함으로써 여성의 몸, 특히 중년에 아이 낳고 변형된 여성의 몸을 희화화시킨다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남편을 사회생활의 연장이라며 변호하는 가부장적 시각에 길든 여성의 관점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밖에도 현대적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대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현재의 관점에 맞게 각색하면 이 작품의 문제의식은 지금도 충분히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혼 여성은 가부장제의 부역자라는 비판이 여전한 지금 각자의 페미니즘에 대해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평등한 섹스와 안전한 섹스, 혹은 동의하지 않은 섹스와 강간에 대한 논의를 이 작품을 통해서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M4 세대가 가장 먼저 포기한 연애와 사랑에 대한 권리를 이 작품을 통해 다시 주장해보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렉처의 제목을 페미니즘 연극의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붙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가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우리 페미니즘 연극의 유산이지만 또 새롭게 공연될 수 있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